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3일이고요.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신해월 경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인공과 같은 것이니 일간의 특징을 아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 천간 중에서 경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되는데 이 경금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은 양에 해당되는 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금에 해당이 되죠.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신금은 경금과 같은 금이지만은 경금이 양에 해당된다라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죠. 음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같은 금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성향이 다르면 용법, 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용법,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용신을 취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대하는 그런 것 또한 서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은 남자처럼 좀 강하고 단단하고 좀 터프하고 좀 날카로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금이 양금인 경금이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경금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가 있고 광채가 있고 좀 약간의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러한 금이 바로 음금인 신금이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남자지만 말로 치면 경금은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준마 잘 길들여지고 말 중에서도 진짜 이쁜 말들이 있죠. 그다음 이런 말들이 바로 신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이제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철금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이죠. 강철 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땅속에서 금방 야생마 같은 것이니까 땅속에서 금방 캐는 어, 원광석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로서 반드시 단련을 받아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 용법이 생긴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단련을 이미 마친 금으로서 보석과 같은 것, 각종 주원리 같은 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색시 같은 개념이고요. 새색시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예물, 반지, 예물, 시계 같은 개념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는 단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 단련을 받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는데 특히나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화 중에서도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제가 병화일간, 정화일간 설명할 때 일간일 때는 빛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병화라든가 정화를 용신이라든가 다른 걸로 쓸 때는 대체적으로 빛으로 쓰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열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화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 화는 정화 정도 돼야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병화는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경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화라 해야지만 경금을 실질적으로 쇠를 불로 달구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정도.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취용하고 경금이 정화를 취용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한 열기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죠. 경금이 1톤짜리 무쇠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라이터불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게 되겠죠. 라이터불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장작을 훨훨 태워서 그 금을 갖다가 시뻘겋게 달궈야지만 경금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대체적으로 정화 간목으로서 용신이 취용하는 것이 정법이 되는 것이고, 여타 사주의 국서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본래 정법대로 쓰는 진신은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으로서 용신을 취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오로지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을 도세주옥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반지 귀걸이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만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써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용도 쓰임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자, 해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입동과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로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술월에서 해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온다. 계절은 겨울이 된다. 해월만 겨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 모두가 계절로는 겨울이 되는 거고요. 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입동이 되면서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왔기 때문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초겨울 내지는 맹동이라고 해서 초겨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기운, 음기가 가장 강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축월은 이제 늦겨울이 되겠죠. 축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따뜻한 봄으로 넘어간다. 축월은 그래서 모동 또는 개동, 만동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 초동이든 맹동이든 일단 해자 축월은 엄동설한의 혹한기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오미월 설명할 때는 너무 뜨거워서 조우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엄동에 엄청나게 살을 에이는 듯한, 뼈를 에이는 듯한 혹한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조후를 해줘야 된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될 것이고요. 또는 너무 차가운 것을, 얼음이 얼중돼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그것도 조우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이 해자조라면 뭘 생각하면 남극대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극대륙. 이걸 연상하게 되면 해자축을 사주로 볼 때 매우 표현을 남극대륙, 우리 세종기지가 있죠. 세종기지. 만약에 남극대륙에 세종기지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난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람 다 얼어 죽습니다. 그죠? 해월, 자월, 주월 할 때는 남극 대륙에 있는 세종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그 혹한의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남극 대륙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또 살고 먹고 살고 하려고 하면 따뜻한 온기가 없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 주월은 반드시, 제가 강조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 필요하고, 특히나 이 조후를 할 때 화가 필요한 것이죠. 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정화가 있을 때 조후로 할 때 쓰는 화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혹한의 해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완철금, 강철, 무쇠가 태어나게 되면은 축적 일단은 뭐가 급선무다. 일단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경금도 얼게 되고 물도 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쇠에 녹슬어져 있는 무쇠에 물이 맺혀 있는데 그 물이 얼어 있다. 그럼 그 경금 용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녹여야 됩니다. 금도 따뜻하게 하고 물도 좀 녹여서 얼지 않게 해 놓은 연후에 경금을 단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자축월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일단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그 다음에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죠. 단련. 그래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가치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얘는 칠살평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니 관살혼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살혼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못 줬다고요. 좀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관사론잡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간에 따라서 관사론잡이 오히려 되는 것이 좋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금이 해자 주걸에 태어났을 때 관사론잡은 오히려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조후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니 이걸 관사론잡이 됐다고 해서 나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병화가 4, 5월에 태어났을 4월에 생해서 임수와 개수를 보는 거, 이건 제가 4, 5월에 다 설명했습니다. 를 봐도 이거는 관사론잡으로 논하지 않는다.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관사론잡이 돼야지 좋은 사주가 된다. 왜냐? 병화가 4월 또는 5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병화가 4, 5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 주걸이 엄청 추운 곳과 반대로 4월은 엄청 뜨겁거든요. 이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4,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4, 5, 미월에 화가 왕할 때 임계수를 보더라도 관사론잡으로 논하지 않듯이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보더라도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사론잡이 돼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린 상관경관도 있잖아요. 상관경관도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 개수일간은 무토가 정관이지만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왕토에서 매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개수가 정관 간목을 정관 무토를 상관인 간목으로 제압되고 해서 이거를 상관경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관사론잡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관경관도 필요할 때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 해월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요. 병화로서 조우하는데 반드시 또 간목 같은 것이 있어도, 특히나 아까 정화는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이 별도로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간목은 정화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까지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약하지 않도록 신유, 금 등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은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정화로 단련하기 위해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어야 되고요. 조후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병정화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간목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금 자체가 너무 수왕제 태어나면 약하니까 지지의 뿌리도 좀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갖출 것이 무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과 월령을 알았으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해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체음 용량,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해수는 음수가 아니라 저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저거는 나를 생하는 인성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생자라고 표현하는데 아생자 식상이 됩니다. 식상은 두 가지를 응축시켜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식신 과 상관으로 이렇게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식신격이 되시죠.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자, 해월은 수가 왕하죠. 수가 임간지에 해당이 되지만
금은 이제 신유술월의 금이 왕한 시절을 지나서 해월이 되게 되면 금은 이제 그 병지에 들죠. 병지에 들기 때문에 금 자체는 이제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니 약한 금의 기운을 수가 뺏어가죠. 설기태과라고 합니다. 설기과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식신격의 설기태간이 일간이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수가 문제가 된다.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투출해서는 안 된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해 안에는 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 해수가 아니고 임수가 들어가 있죠. 무토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해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 간목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금이 양목을 보았으니 재성을 봤습니다. 편재 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이 재성을 생하니 식신생재의 틀은 갖추었으나 역시나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식신생재 하더라도 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간목이 투출하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봤을 때 병화라든가 정화를 봤을 때 그 정화를 간목이 생주해 줄 수 있을 것이니 화를 보게 되면 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더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 자체가 약하니 지지로 신금, 유금 등에 통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죠. 편재를 얻었습니다. 이 편재는 해수를 끌어당기죠. 인해 한 목이 됩니다. 목. 그러니까 식신격의 인목을 봄으로 인해서 식신하고 재성이 왕해지죠. 그래서 이거 오히려 재다시 악화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식신이 왕해졌든 재성이 왕해졌든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연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해월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원론적인 식신격의 일간의 기운을 더욱 뺏어가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월간에 신금 겁재가 있지만 경금도 뿌리가 없고요. 신금도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일지에서는 오화를 봐서 정관 경을주죠. 근데 뭐냐면 오화로 경금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 경금이 뿌리가 없어. 잘못 단련했던 경금 녹아서 없어집니다. 신금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신금은 그냥 수를 생할 뿐이지 경금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 경금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전혀 통근 내가 발들 틈조차 없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신약사주가 돼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조가 되든 뭐가 되든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 생시에서는 경금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줄 수 있는 인비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뭐 국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뻔히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자시 병자시가 되겠죠. 병자시. 자, 이거는 인해 한목해서 뭐 재성이 왕해지는 것 나쁘지 않고요.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병화를 생조해서 일단은 조후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 경의 뿌리가 없는 것 역시나 문제가 되겠고요. 또 좌우 상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충되는 것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생시가 됩니다. 정축시 되게 되면 이거는 간신히 경금 자체가 축에 간신히 손가락 2마디만큼 통근되어 있고요. 축토라고 하는 습토가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으니 이거는 예를 들면 경금이지만 조금 작은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으니 큰 기물은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물건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용신일 때 임수투출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병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병을 도와주는 문제아가 되는 거죠. 왜 문제아고 문제아 밑에 똘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오화가
이 정화가 오의 뿌리를 뒀고요. 재성도 충분하게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정도는 경금만 뿌리가 튼튼했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사주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 좀 작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관성과 정관이죠. 그 다음에 재성의 재관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임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일간이 약하니까 무토로서 경금을 생주해 준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금을 생주해 준 거예요. 이것도 또 없습니다. 건토는 생금보다 불령이다. 생금이 가능하지 않다. 무토 건토가 되겠고, 오인오 합하죠. 화국이죠. 무토 자체가 약할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이 무토는 임수를 제해주는 것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만 제하는 것이라 경금을 매금시켜 준다. 토다 매금이 된다. 경금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토만 있어도 경금은 매금되는 것이니 좋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기묘시 좋을 리 있다 없다.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습토죠. 무토와는 달리 기토는 습토가 되겠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해서 이거 경금은 생합니다. 이거는 생이 가능하죠. 중요한 거는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성 하나에 딸랑 의지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의지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 다음에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요. 시류를 자기가 끌고 나가기보다는 자꾸 환경에 자기가 적응하려고 하는, 환경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학교 가면 자기가 이제 학생들도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엄마들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극성들도 있겠지만은, 아이 자체가 벌써 성향이 남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요. 너무 이렇게 자기 반 그부들을 끌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험을 오너 또는 뭐라 그럴까, 보스 기질 있는 애들이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렇게 좀 약한 아들은, 아들이란다. 아이들은 보스 기질이 아니라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화를 봤죠.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는 뭐예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건 경금이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화로서 단련할 수가 있겠고, 사오화로서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금을 만나면 좋을 거예요. 유금 같은 경우. 근데 여자 같은 경우 무신대운은 항상 운명이죠. 인신충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 금운이 너무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에, 목화운일 때는 오히려 화기가 너무 왕해져. 인해안목, 해묘안목 이런 식으로 해서 목화운으로 갈 때는 화기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이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통근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습토, 지지로 습토, 축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조금 바람직하고요. 이모개밋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게, 갑목이 신의 뿌리를 뒀어. 이거는 녹을 얻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뿌리를 얻었죠.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국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오화를 받자, 지지에 있는, 시지에 있는 오화를, 일지죠, 일지. 이 오화를 충분히 쓸 수가 있겠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성인 목이 목해서 화를 생하려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뭐 목화운 가더라도 뭐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저는 갑신시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 오늘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남녀 불문하고 갑신시.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무신대운 때는 인신충을 비켜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